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 세 번째 시간 셀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예제는 제가 링크 파일을 남겨 놓을 테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문제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결과라는 워크시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내용을 결과 시트로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결과 워크시트처럼 변경할 수 있을지 하나씩 그 기능들을 사용해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자료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 워크시트처럼 변경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이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칸을 선택을 했는데 이 칸 전체가 B1번부터 O1번까지 모두 다 범위가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엑셀은 처음에 한 칸만 잡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B1 치면 B1 안에 있는 내용만 보이는 거고요. C1을 치면 우리 눈에는 이 글씨가 C1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C1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D1에도 없고 E1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B1에 있는 자료가 튀어나가서 C와 DE까지 모두 다 장악한 것 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워크시트처럼 B1번부터 O1번까지 모두 다 한 셀로 묶어주는 기능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쓰는 방법은 B1부터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O1번까지 모두 다 드래그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이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셀로 병합, 그러니까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씨 크기와 글씨 색상을 변경하면 되겠죠. 글씨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 위쪽에 제가 오늘은 홈 메뉴만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이 홈 메뉴에 보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 옆에 보시면 이 숫자가 글씨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삼각형 목록 메뉴를 눌러서 숫자를 고르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보이시죠? 옆에 있는 글자가 같이 변경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옆에 보시면 가라는 글자가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이 큰 글자는 지금 현재보다 글자 크기, 그러니까 글꼴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12, 14, 16. 그럼 왜 12, 14, 16이냐면 이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고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직접 누르셔서 크기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기에서 조정하는데 그럼 여기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 지금 현재 이 십자모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이 셀 위에 두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오른쪽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를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가기 메뉴 위에 보시면 역시 또 맑은 고딕, 글씨 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글꼴 크기 크게, 그러면 글꼴 크기 작게, 역시 여기에 있던 내용을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르셔도 똑같이 크기도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서 고르는 게 편하시면 바로가기 메뉴에 이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이 메뉴로 불러와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여기에서 직접 고르는 게 편하시면 여기에서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글꼴 크기는 정해진 값이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이제 20으로 크기를 키우고요. 글씨 색상이 좀 달랐거든요. 글씨의 색상을 바꾸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페인트 통 말고 그 페인트 통 옆에 보시면 가라고 하는 글씨 밑에 빨간색이 색칠된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글꼴 색을, 바로 텍스트 색을 변경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테마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는 색이라는 겁니다. 표준색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동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색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화되어 있는 검정색이 이제 글꼴 색깔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파란색 계열 하고 싶다. 그럼 표준색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에는 테마색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잘 보이도록 이렇게 파란색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글씨체가 조금 더 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서 이 글자 가, 근데 진하게 생긴 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굵게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제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씨체가 조금 더 굵게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셀 자체를 병합하고 글씨 크기, 글씨 색상, 그 다음에 글꼴을 굵게 하는 기능도 배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이 자료들도 역시 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색상이나 그다음에 크기, 정렬 상태 등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 워크시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제일 위에 있는 제목 부분은 글씨 색상이 흰색이고 배경색이 들어간 상태고요. 각각의 칸에는 선이 다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요, 우리가 출력을 하면 정말로 종이에 그어지는 선이고요. 이 아래 회색 부분, 희미하게 그어져 있는 셀의 색상은 인쇄를 할 때 기본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만약에 출력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PDF 파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엑셀 화면의 상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선들이 모두 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출력을 하면 이렇게 백지 상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셀 테두리에다가 색깔을 줘야지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은 정말로 인쇄를 하면 종이에 이렇게 인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두리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된 것도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글씨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등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 설정과 셀이 가지고 있는 한 칸의 배경색, 그 다음에 글자색 모두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다시 문제 워크시트로 넘어와서 이 문제 워크시트에서 제일 먼저 제목 부분, 이 제목 부분에 배경이 되는 색상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 색상을 넣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글꼴색 바로 왼쪽 편에 보시면 페인트 통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이 페인트 통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바로 채우기 색인데요. 물론 오른쪽 클릭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채우기 색이 있고요. 여기서 고르셔도 됩니다. 바로 보이니까 저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 아이콘을 내리면 조금 전 글꼴색과 역시 마찬가지로 색상과 테마색, 표준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결과 워크시트 내용은 보랏빛, 연보라였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연보라색으로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글씨체는 상관없이 글씨 색상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저도 글씨 색상은 흰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조금 더 글씨 색상이 조금 진했기 때문에 진하게 기능까지 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셀의 높이, 그러니까 이 칸의 크기가 결과 워크시트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지금 결과 워크시트는 3번 줄이 굉장히 높이가 크죠. 그래서 저는 문제 워크시트에도 3행의 높이를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3행 전체를 바꾸려면 이 3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행 높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행 높이를 클릭을 하시면 이 높이 값을 직접적으로 숫자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기본이 1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2배는 더 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예 30이라는 숫자를 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3행의 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행에 한 개 행을 높일 때는 이렇게 이 행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의 값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꼭 한 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행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하면 이 여러 개의 행 높이도 한꺼번에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차이 나도록 20이라는 숫자로 조금 더 티가 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이라는 숫자를 주니까 이 4번 행부터 19번 행까지의 높이는 20으로 제가 통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상과 글자 색상과 셀 배경 색상을 변경을 했으니까 이제 테두리를 넣어 볼 예정인데요. 결과 워크시트의 테두리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결과 워크시트의 화면을 보면 제일 아래 부분에 보시면 19번하고 20번 사이에 해당되는 이 선에만 선 굵기가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 1번부터 15번 사이에 있는 선들은 전부 다 약간 연한 선의 색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와 1 사이에는 선이 두 개의 선, 두 줄로 된 선으로 되어 있고요. 3번 행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선 자체가 조금 두껍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팀명과 에버리지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줄로 된 테두리 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는 테두리를 다 주고 싶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기능들을 배워볼 건데요. 그럼 테두리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냐면 바로 이 이 세 가지가 진하게, 기울임, 밑줄, 옆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테두리를 설정하는 아이콘 목록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서 한번 모두 다 모든 테두리라는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테두리에 전부 다 선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선 색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분명히 결과 워크시트를 보시면 제일 위와 제일 아래는 진하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일 위의 범위를 잡고 여기 보시면 목록 중에 굵은 아래쪽 테두리라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저는 2번 줄의 범위를 잡고 테두리에서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딱 클릭하는 순간 제가 선택한 아래쪽, 제가 선택한 건 2번 줄이었죠. 여기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 아래쪽 여기가 진하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위를 다 잡았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테두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범위 잡고 아래쪽,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잡고 아래쪽,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아래 부분만 이렇게 진하게 된 테두리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위 부분, 이렇게 연보라가 된 부분에는 아래쪽에 두 줄짜리 선이 있었죠. 옵션 중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잡은 범위 아래쪽 이 줄은 두 줄짜리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범위를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에버리지하고 팀명 사이에 두 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팀명을 범위를 잡든가 에버리지를 범위를 잡든가는 어떻게 하냐면 목록에 보시면 제가 왼쪽 오른쪽에 만약에 두 줄짜리가 있었으면 걔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왼쪽 오른쪽은 그냥 테두리 말고 이중 테두리라는 게 이중 테두리를 설정하는 것이 좌우로 설정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범위를 잡고요. 이 목록에 없는 테두리를 내가 설정을 하고 싶으면 제일 밑에 다른 테두리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셀 서식창 중에서 테두리 탭이 설정이 된 셀 서식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선택한 셀에 설정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형식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오른쪽, 제가 범위 잡은 것의 오른쪽 부분에만 전부 다 이중 테두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선 종류가 이중 테두리였으니까 두 줄짜리 선을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변경하지 않을 거니까 색상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설정한 값도 역시 넣지 않죠. 그럼 테두리 중에 누구만 넣는다 했죠? 제가 오른쪽 얘만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두 줄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고 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티가 안 나지만 제가 다른 곳을 이렇게 클릭만 해도 이렇게 두 줄짜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설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쪽 에버리지 아랫부분 이 숫자부터 이 숫자까지는 제가 전부 다 역시 배경 색상을 핑크색 계열로 빨간색 계열
이렇게 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테두리 설정에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결과 워크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끝부분에는 테두리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 PDF 파일을 보시면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는 테두리 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테두리 없음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테두리 없음도 역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줄씩 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해도 되는데 저는 한 줄씩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왼쪽만 선 없음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 목록을 선택해서 선 없으면 여기에 테두리 없으면 전체 테두리 없음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테두리로 가셔가지고 없음을 먼저 선택하고 어느 쪽에 왼쪽에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 부분에 선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줄을 선택을 하고 다른 테두리로 가서 없음 그 다음에 오른쪽 끝 하고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셀 서식을 사용해서 만드는 기능들로 오늘 배웠던 기능들이 대부분 잘 보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제 엑셀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만 만지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배웠다 싶으신 분은 꼭 따라해 보셔서 내가 손에 익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끝을 내려 하다가 딱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바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 지금 보시면 에버러지에 보시면 숫자가 0.28, 0.24, 0.2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결과에 보시면 전부 다 소수점이 세 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소수점을 세 자리로 고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었는데 제가 서식만 하고 넘어갔었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소수점을 변경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우선은 세 자리로 고정하고 싶은 범위를 다 잡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위쪽에 표시 형식은 말 그대로 내가 화면에 표시되는 모양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소수점과 관계된 곳입니다. 자릿수를 늘리거나 자릿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한 개 또는 두 개에 있는 소수점을 세 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 늘림 아이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어때요? 전부 다 4개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최대가 3개였으니까 3개보다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전부 다 3개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3개를 고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콘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기능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계된 기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엑셀 기능은 오늘은 엑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 중에서 셀 서식 중에서도 배경색, 글꼴색,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테두리에 대한 설정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